여러분, 요즘 자동차를 보면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느낌 많이 드시죠? 단순히 잘 달리고 연비 좋은 걸 넘어서서 마치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테슬라의 자동차는 정말 다른 구조로 만들어진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와 BMW, 아우디 같은 전통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 전자 구조, 쉽게 말해 차 안의 컴퓨터 구조를 한눈에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흔히 타고 있는 전통 완성차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안에는 컴퓨터가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5개 이상의 컴퓨터가 각자 역할을 나눠서 일하고 있죠. 이걸 사람 몸에 비유하면 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셈입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관리하는 컴퓨터가 따로 있고요. 자동 긴급 제동이나 차선 유지를 담당하는 ADAS 컴퓨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화면을 담당하는 인포테인먼트 컴퓨터도 있고, 문 열림, 창문, 조명 같은 걸 제어하는 바디 컨트롤러, 그리고 배터리와 전원을 관리하는 컴퓨터까지 각각이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차선 유지를 할 때를 생각해보죠.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하면 그 정보는 ADAS 컴퓨터로 들어가고, ADAS가 계산을 한 뒤 조향 모터로 신호를 보내서 핸들을 살짝 조정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컴퓨터들이 서로 한 몸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DAS가 앞차가 위험하다라고 판단해도 엔진을 제어하는 컴퓨터는 그 사실을 직접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CAN 버스라는 통신선으로 계속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죠. 이렇게 되면 자동차 안에 깔리는 배선 길이가 80m를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 전체에 전선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셈이죠. 업데이트도 쉽지 않습니다. 새 기능 하나를 추가하려면 이 5개 컴퓨터를 각각 따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이제 테슬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이 구조를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컴퓨터 하나가 차 전체를 통제한다. 테슬라에는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 초고성능 중앙 컴퓨터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영상 처리를 담당하는 GPU,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다수의 CPU, AI 판단을 가속하는 신경망 가속기, 그리고 카메라 영상을 바로 처리하는 이미지 처리 장치까지 모두 한 덩어리로 들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뇌처럼 모든 판단을 한 곳에서 내리는 구조입니다. 센서 데이터 흐름도 단순합니다. 차에 달린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매초 수백 장의 영상이 들어오면 이 데이터가 전부 FSD 컴퓨터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가 바로 판단해서 브레이크, 스티어링, 모터에 동시에 명령을 내립니다. 앞차가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감속도 되고 제동도 걸리고 운전자에게 경고도 함께 뜹니다.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구조 덕분에 배선 길이는 약 40m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차는 더 가벼워지고 제조는 쉬워지고 고장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이제 두 구조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통 완성차는 여러 개의 컴퓨터가 나눠서 일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하나의 중앙 컴퓨터가 모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 속도는 테슬라가 훨씬 빠릅니다. 전통차는 중간 통신 과정에서 병목이 생기기 쉽죠? 업데이트 방식도 다릅니다. 테슬라는 컴퓨터 하나만 업데이트하면 끝이지만 전통차는 여러 장치를 각각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실제 상황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가정해보죠. 테슬라는 카메라에서 들어온 영상을 즉시 중앙 컴퓨터가 분석하고 바로 제동 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은 밀리초 단위입니다. 반면 전통차는 카메라 ADAS 통신 엔진 브레이크 제어,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밀리초 차이가 사고를 막느냐 못 막느냐를 가를 수도 있겠죠.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도 차이는 큽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성능을 개선하면 코드를 조금 수정해서 중앙 컴퓨터에 배포합니다. 그러면 밤사이 전 세계 수백만 대 차량이 동시에 업그레이드 됩니다. 전통차는 상황이 다릅니다. 각 시스템별 테스트를 거치고 호환성을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딜러를 방문해야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미래 기능 추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되지만 전통차는 하드웨어 교체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테슬라는 이렇게 설계했을까요?
답은 테슬라는 자동차를 한번 팔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를 팔고 업데이트하고 기능을 추가하고 나아가 구독 수익까지 이어가는 구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중앙 집중형 컴퓨터 구조가 필수였던 거죠. 그렇다고 전통 완성차들이 영원히 뒤처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은 세 단계 진화 과정에 있습니다. 과거의 완전 분산형 구조를 지나 현재는 도메인형 구조가 표준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중앙 집중형 또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BMW,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 모두 자체 운영체제와 중앙 컴퓨터 플랫폼을 개발 중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방식은 빠르고 업데이트가 쉽고 미래지향적입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 관리가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전통 완성차 방식은 안정적이고 개발이 수월하지만 소프트웨어 경쟁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죠. 결국 미래 자동차는 이 두 방식이 섞인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핵심 부품이 바로 ADAS 컨트롤러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통해 GF의 ADAS 사업을 인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계속 지켜보시면 분명 재미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